여러분과 함께하는 보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드디어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대중교통인데요. 대중교통은 많은 편의도 있고 반대로 많은 불편함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중교통 중에 버스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원래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등 모든 대중교통에 대해 하나의 영상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영상에서 각각 다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택시, 버스, 지하철 등등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버스를 타보신 적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버스를 타보셨을 거예요. 네,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타보셨을 겁니다. 버스는 참 쉽고 편리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탈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대중교통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버스를 잘못 타서 원래 가려던 곳과 전혀 다른 곳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그때 앞길이 너무 캄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도 버스와 관련된 추억이나 기억들이 있나요? 버스는 언제 어디서나 있기 때문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버스가 버스라고 불리는 유래를 아시나요? 잠깐, 여기서 상식 타임. 정원 11명 이상의 합승 자동차를 의미하는 본래 승합마차를 뜻하는 옴니버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독일어에서는 아직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영국에서는 노선용 자동차 버스라고 부르며 여행용 자동차는 코치라 하여 명확하게 구별하며 미국에서 스쿨버스나 소형차를 제외하고 코치라 부릅니다. 또 버스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시내버스, 고속버스, 2층 버스, 관광버스 이외에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때론 크기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버스의 에티켓 잘 지키고 있나요? 만약에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버스 에티켓 잘 지키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라도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버스 에티켓을 잘 지키는 남자라면 젠틀하고 멋있는, 여자라면 품격 있고 교양 있는 아름다운 분이 되기로 노력하기로. 알겠죠? 저랑 약속. 버스는 나 혼자만의 개인의 공간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공장소인데요. 이런 공공장소에서 마치 개인의 공간인 것처럼 행동하는 몇몇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공장소는 나만의 공간, 개인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주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인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버스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에티켓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같은 이 나라의 한 시민, 전 세계 중에서 한 사람이 저는 정말 안타깝고 슬픕니다. 마음이 되게 아프네요. 많은 사례들이 있고 다뤄야 할 부분들도 너무 많지만 몇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좌석 버스인 경우에 창가 쪽이랑 안쪽 자리가 이렇게 두 자리가 붙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 앉지 못하게 창가 쪽에 들어가 앉지 않고 안쪽 자리에 앉는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이 와도 창가 쪽 자리에 앉지 못하게 비켜주지 않는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못된 행동을 하는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창가 쪽 자리도 있는데 안쪽 자리에 앉으면 그 안쪽 자리에 붙어 있는 창가 쪽 자리에 앉기가 불편하거나 앉지 못해요. 만약에 창가 쪽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 안쪽 자리를 앉고 비켜주지 않았다면
혼자 두 자리를 다 쓰실 생각인가요? 혼자서? 왜 자신이 전세 낸 거 마냥 그렇게 앉는 거죠? 왜 남을 배려하지 않나요? 양심이 없나요? 생각이 없나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창가 쪽보다 안쪽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안쪽 자리에 앉아요. 저는 금방 내려서 창가 쪽에 앉으면 안쪽 자리에 누군가 앉게 돼서 내리기가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쪽 자리에 앉아요. 짐이 있어요. 그래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이유라면 나쁜 행동이 아니지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왜 변명하지 말라고 말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안쪽 자리가 좋아서 안쪽 자리에 앉는 분 잘 들어요. 안쪽 자리가 좋아서 앉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왜 다른 사람이 타려고 하거나 빤히 자리가 내 옆자리밖에 없는데도 왜 비키려고 하지 않죠? 안쪽 자리에 앉는 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 앉고 싶거나 내 이기심,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피해주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점 주의하고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세요. 저도 뒷자리를 좋아하고 혼자 앉는 걸 좋아하는데 내 이기심 때문에 뒷자리를 아무도 못 앉게 길을 막거나 물건을 올려두면 어때요? 잘한 건가요? 아니죠. 아주 잘못된 거죠. 이번엔 금방 내려야 해서 안쪽 자리에 앉는 분들 잘 들어요. 금방 내리는 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버스에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다른 자리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지만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쪽이 금방 내린다고 몸이 불편하거나 그냥 자리에 앉으려는 다른 분이 그쪽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있는 공간이고 다 같이 배려하는 공간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다른 분들이 부담 없이 앉을 수 있게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라고 비켜드립니다. 이 행동이 올바른 행동 아닙니까? 물론 꼭 금방 내리니까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서 있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잠깐 서 있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일어서서 기다리는 것은 못해도 다른 사람이 탈 수 있게 비켜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비켜주려고 하지 않나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짐이 있어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 잘 들어요. 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두 자리를 쓰게 되는 경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짐이 많지도 않은데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자리를 자기 편하게 가겠다고 비키지 않는 나쁜 사람. 이제 그런 행동은 그만 하세요. 알았죠? 내 돈 내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를 앉을 수가 있고 내가 짐이 있어서 두 자리를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죠. 당신도 앉고 싶은 자리를 앉을 권리가 있는 만큼 상대방도 앉고 싶은 자리를 앉을 권리가 있고 자리에서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도 똑같이 돈 내고 탔어요. 그럴 거면 그냥 개인 차량 이용하세요. 제발 생각 있게 삽시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얘기하려 합니다. 당장 내리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내리지 못하게 내리는 문 앞에서 서 있는 분들 꼭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분한테 꼭 해줄 말이 있습니다. 그건 명확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출입구에 서 있어요. 저는 출입구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좋아서 출입구 앞에 서 있어요. 저는 조금 있다가 내려서 미리 출입구 앞에 서 있어요. 버스 인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출입문에 서 있어. 다른 분들 내리는데 방해가 되거나 출입구 앞에서 서 있는 자리를 좋아해서 서 있거나 조금 있다가 내려서 미리
서 있는 경우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변명하지 마세요. 버스 인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출입문에 서 있는 분, 잘 들어요. 버스 인원이 많아 다른 자리가 없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리는데 방해 안 되게 조금이라도 비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켜주지 않죠?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본인도 불편하고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그냥 살짝 비켜주는 건데 그 정도도 배려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조금만 더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합시다. 본인도 불편한 만큼 같이 타고 있는 다른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 점 잊지 마세요. 이번엔 출입구에 서 있는 자리를 좋아해서 출입구에 서 있는 분들 잘 들어요. 누구나 각자 좋아하는 자리가 있고 좋아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 취향을 존중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 자리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서 있을 때는 항상 내리는 벨소리가 들리며 내리는 분들의 캐치에 미리 비켜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출입구인 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진로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입장에서는 빨리 내리지 않으면 버스가 그냥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두르다 보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도 다른 자리가 있지만 꼭 그 자리가 좋아서 서 있겠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나쁜 행동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서 있는 만큼 다른 사람 내리는데 방해 안 되게 내릴 때라도 비켜드려야 합니다. 제발. 자기 전세된 거 마냥 난 모르겠다 하면서 길 막고 서 있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알겠죠? 마지막으로 조금 있다가 내릴 거라서 미리 출입구에 서 있는 분, 여러 번 말했지만 서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내릴 게 아닌데도 비켜주지 않고 지금 바로 내리는 사람을 방해한다면 그건 명확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삼가해주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무슨 문제인가요? 제발 방성합시다. 다음부터라도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정거장이라도 지금 내리는 사람이 내리려고 출입문에 온다면 방해되지 않게 비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하는 동시에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어떤 인식들이 잘못됐으며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 사례를 다 다루고 싶지만 이 정도 사례만 얘기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디서든 언제든 나이 불문하고 버스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하려니까 되게 제가 여러분 번복이게 더듬거리면서 말하네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해해 줄 거죠? 네. 계속 읽던 거, 계속 하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아닌 건 아닙니다. 맞는 건 맞고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 같은 노약자나 임산부나 몸이 불편하거나 어린아이랑 같이 있는 어머님들 이 자리가 없어서 못 앉고 계시면 저는 먼저 다가가 자리를 양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양보하려다 보면 왜 그래 젊은이 나 아직 건강해 저 금방 내려요 저 아직 젊거든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민망한 경우도 있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못해도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제발 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내 자신, 내 친구, 내 가족이 소중하다면 다른 분들도 자기 자신이며 누군가의 친구이며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소중하니까. 제가 이 영상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합니다. 아직도 이기적이게 살 겁니까? 모두 배려하고 삽시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만이라도 배려하고 살면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좋아집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명심하세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삽시다. 정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